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중개인 국제결혼자라기입니다. 오늘은 장애를 가진 분들의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아들을 국제결혼시키려는 한 어머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어머님께서 베트남 여성들이 국제결혼으로 입국을 하고 가출이나 이혼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함께 할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이 결혼 생활을 잘 이끌어가며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알겠다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원하는 대답이 아니셨나 봅니다. 그 어머님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았지만 몇 년 전에 저와 통화를 하신 분이었고 국제결혼을 시키려는 아들에게는 장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제 통화를 하면서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니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를 가진 분들의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애는 지적장애와 신체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든 장애 정도가 심하면 국제결혼이 어렵습니다. 국제결혼이 어렵다는 의미는 국제결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애가 있어도 국제결혼은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조건의 베트남 여성이라면 장애가 있는 남성을 배우자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이유는 현지에는 남성이 가진 장애에 버금가는 사정을 가진 여성들도 있고 실제로 이런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중개인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국제결혼을 중개하면 중개인이 돈은 벌지 몰라도 그분들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유지가 될까요? 실제로 다른 업체에서 중개했던 국제결혼을 예로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업체에서 장애를 가진 분과 재혼 여성의 국제결혼을 중개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남성분의 신체 장애 정도가 심해서 혼자서는 휠체어에서 일어서기도 힘든 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베트남에서 귀국하기 위해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노부부와 30대 정도 되는 아들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 있으니 그분들의 이야기가 들렸는데 아들을 국제결혼시키고 귀국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지적장애가 있었고 심했습니다. 귀국 후에 호기심이 생겨 그 남성과 국제결혼한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 수소문해봤습니다. 상대 여성에게도 남성만큼은 아니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애가 있어도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이분들의 결혼 생활이 어떨까요?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장애가 있는 아들을 국제결혼시키려는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국제결혼 후를 생각하면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이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장애를 가진 모든 분들이 국제결혼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 혼자서 사회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정된 생계 수단과 주거 환경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국제결혼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화로만 가능 여부를 물어보지요.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는 베트남 여성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나려면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나라가 달라도 사람 사는 곳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께서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업체에 연락을 하면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빨리 계약하고 출국하자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 본인의 인생을 맡길지 말지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공짜 없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유 없는 국제결혼도 없습니다. 손해보려고 하는 국제결혼도 없습니다. 장애가 있다면 더 신중히 국제결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제결혼에 관한 궁금하신 점은 010-9338-9111 2번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